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입니다. 교재는 155페이지입니다. 예, 155쪽. 찾았죠? 그 1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제 원가 회계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이제 그 원가 하면은 바로 T 계정 두 개잖아.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T 계정 두 가지, 그죠? 두 개. 하나는 제공품 계정, 하나는 제품 계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 기말 또는 기초 제공품, 그리고 제품 계정. 여기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업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러고 나면 이게 제조 원가죠. 합계가 같아진다. 그죠? 여기는 이제 기초 제품, 그리고 기말 제품. 여기에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예. 요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구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죠? 이렇게. 합계 같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요게 제조 원가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1번 한번 볼까요? 재료 소비액이 얼마냐? 재료 소비라 하는 거는 그 매입액에다가 기초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더하고 기말은 빼고, 항상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뺍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 매입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면 되겠죠? 물론 이제 환출은 빼야 되죠. 그죠? 빼주고. 이게 재료 소비액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재료는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뺍니다. 그죠? 노무비와 경비의 기초 기말은 뭐죠? 재료는 기초 재료가 있고, 기말 재료가 있는데, 노무비, 기초 노무비 하는 게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냥.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지난달에 덜 줬던 거, 또는 지난달에 미리 줬던 거. 그죠? 이달에 덜 준 거, 이달에 미리 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래 외웠죠. 그죠? 지급액에다가, 기억납니까? 당미선, 전미선. 기억하세요?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래 한 개 뭐가 되느냐? 썼는 금액이 난다. 그죠? 소비액, 이렇게. 아셨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당월 미지급액, 플러스. 당월 성급액, 마이너스. 전월 미지급액, 마이너스. 전월 성급액, 플러스. 이렇게. 아셨죠? 항상 여기 나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분하면 됩니다.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셨죠? 자, 뒤로 가봅니다. 그게 156쪽에 나와 있잖아. 그죠? 예, 바로 노무비 계산과 경비 계산이다. 그죠? 그 다음 아래 그거 보면은 원가와 비용이 나와 있죠. 예, 원가와 비용이다. 그죠? 비용과 원가. 원가와 비용.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요거 분필 지우개 만드는데 돈이 1,000원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이거 만드는데 원가가 1,000원 들어갔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항상 같지는 않다. 비용은 비용인데, 비용이지만 원가가 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 비용이면은 다 대부분 원가입니다. 이거는 말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비용이라 하죠. 그죠? 그리고 제조 원가 할 때는 이제 물건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을 원가라 이러니까. 그죠? 그런데 비용은 비용인데 원가가 될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중성비용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원가는 원가인데 원가이지만은 비용이 될 수 없는 것. 원가에는 들어가는데 비용이 될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부가원가다. 아시겠죠? 비용이면서 원가인 거, 목적 비용, 원가이면서 비용인 거, 기초 원가. 그게 이제 우리 그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원가 비용에서 그 중성 비용, 목적 비용, 기초 원가 보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는
비용이면서 원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기초원가라는 거는 원가이면서 비용인 거. 제로비, 노비, 경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알아듣고, 요거 중성비용이다. 요거 하나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중성비용은 비용이지만 원가가 아닌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기부금. 이제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에. 그죠? 뭐, 불우이웃돕기 기부했다.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 기부를 하고, 그걸 만약에 원가에다가 포함해버리면은 생색은 그 회사 사장이 생색은 자기가 내고, 그 비용 부담은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부금 같은 거는 비용이지만 원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원가이지만은 비용이 될 수 없는 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거 반대. 기부받은 재료, 기부받았다는 거는 공짜로 받은 거죠. 무상재료. 내가 10개를 100원에 사오면서 1개 언제 받았습니다. 11개 받아왔습니다. 1개를 공짜 받았잖아. 이것도 원가잖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기증받은 거, 기부받은 이런 걸 쓴다면 이거는 원가, 돈은 안 들어갔죠. 비용은 아니지만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아, 이런 걸 우리가 중성비용이다. 부가원가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의미는 딱 체크하시고, 거기에 종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성비용은 비용이지만 원가 아닌 거, 기부금, 대표입니다. 그죠? 그 외에 이자 비용이나 뭐 이런 손실 같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부가원가라는 거는 원가이지만 비용이 아닌 거죠. 그죠? 기부받은 자산, 공짜로 받은 거. 감가상각이 완료됐는데, 그 말하면 이제 내용요소가 끝났는데 그걸 계속 기계 운행하잖아요. 그죠? 기계를 내가 만약에 10년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면은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부가원가를 한다. 아셨죠? 예. 그 아래 이제 원가의 고순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겨볼까요? 원가 계산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죠? 예, 거기에 참고로 보시고, 5번 한번 보세요. 5번. 그 5번을 보면은, 예, 거기에서는 요거 하나 아셔야 되죠. 자, 이거 우리 많이 해왔던 겁니다. 보세요. 내가 기계를 하나 사왔습니다. 기계. 이 기계를 내가 취득했다. 그죠? 100원 주고 샀습니다. 100원에 샀는데, 이 100원에 샀다가 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후에 이 기계를 내가 처분한다면은 30원에 팔 수가 있는데, 이 기계를 내가 수리를 합니다. 수리비 10원을 들여서 이걸 판다면은 50원에 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100원 주고 사왔던 기계를 5년이 지나고 나서 이걸 판다면은 30원에 팔 수가 있다. 그런데 수리를 새로 수리 좀 합니다. 수리해서 그 수리비를 10원 들여서 비용, 요걸 수리비 비용 1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판다면은 50원에 팔 수가 있다. 그럼 요 경우에는 이익이 얼마 생기죠? 40원 생기잖아. 그죠? 요 경우가 뭐죠? 최선책이죠. 이익이 제일 많으니까. 이게 뭐죠? 차선책이잖아. 그죠? 이게 최선책. 우리는 당연히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요거는 기회를 잃게 되죠. 그죠? 이 차선책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기회비용이라 이랍니다. 기회원가, 기회비용. 이거는 실제 돈이 들어왔죠. 뭐 수입원가, 나가서만 지출원가랍니다. 그래, 이렇게 최선책과 차선책, 이걸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죠. 그죠? 이걸 우리는 관련 원가라 이랍니다. 관련 원가고, 옛날에 사왔을 때 이거 있죠. 옛날 사왔던 거, 이거 100원 주고 사왔다. 100원에 만들었다. 이거는 옛날에 사왔다. 이거는 아무 관련 없잖아. 그죠? 이거를 우리는 스톡, 매몰. 이걸 매몰 원가라 해라. 매몰 원가. 매몰됐다. 이렇게. 취득 원가는 지금 현재 내가 이걸 수리할 건지 수리하지 않고 팔 건지를 판단할 때, 이런 의사를 내가 결정할 때 이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취득 원가, 매몰 원가를 하고,
그 차선책을 뭐라 하죠? 기회원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요걸 뭐라 한다? 관련원가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기회비용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관련원가 요거 1번 나왔습니다. 매몰원가 1번 나왔습니다. 예. 이론 문제입니다. 5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안을 선택했을 때 그 잃게 되는 효용의 가치,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기회비용.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원가의 추정, 고저점법,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2번에는 한번 볼까요?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죠? 제조 원가 얼마냐? 제조 원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여기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걸 더하고 빼고 나면은 제조 원가다. 그죠? 이거 얼마냐? 묻고 있네. 그대로 대입합니다. 기초 제공품은 10,000원, 기말 제공품은 25,000원. 그죠? 기초는 10,000원, 기말은 25,000원입니다. 재료비 보세요. 기초는 15,000원, 매입은 50,000원, 기말은 20,000원이죠. 그죠? 50,000원 매입에다가 기초를 더하고 기말 빼면 됩니다. 얼마? 45,00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 빼니까 45,000원이죠. 그죠? 단기 노무비 지급액입니다. 25,000원 지급했는데 미지급액이 5,000원 있다. 단기에 미지급에 더해야 되겠죠. 그죠? 단기에 미지급 여기 있잖아요. 단기에 미지급에는 플러스다. 그죠? 그럼 얼마? 30,000원. 이렇게. 그죠? 그리고 경비. 지급액은 18,000원. 단기에 미지급 이것도 또 플러스. 그럼 얼마? 20,000원. 간접비는 없습니다. 그죠? 제로. 그럼 이거 최종 얼마고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예. 얼마죠? 80,000원입니까? 이렇게. 예. 80,000원 됐습니다. 그죠? 제조 원가. 다음에 150 거기에 보면은 뭐 핵심 정리가 T계정 2개 설명이고, 그 다음 159쪽을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문제는 지금 문제가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이거 구해보세요. 요거. 그죠? 그 원가 회계하면은, 원가 회계에서는 우리 공부하는 게 바로 요 두 계정이 포인트잖아. 그죠? 예, 여기서, 물론 이제 요 매출원가에다가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이익을 붙여서 매출한다. 원가 회계하면은 첫 번째, 이 자료에서 요 자료를 가지고 가로넣기 문제.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요거잖아.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기말 구하는 거. 요거 3개. 요 3개만 딱 하면 끝이잖아. 그죠? 원가 회계가. 그러니 가로넣기 문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요거. 아시죠? 제조 간접비. 세 번째는 요거.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타. 아시죠? 예, 요게 원가 회계다. 핵심 포인트. 자, 3번 문제는 지금 이거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매출원가 계정. 자, 여러분들도 하나 T계산 그리세요. 매출원가. 요 매출원가는 물론 이제 제품 계정입니다. 그죠? 이 제품 계정에서 기초제품, 기말제품, 요거는 제조원가. 그래서 더하고 빼면 이게 나오죠. 그죠? 예. 자, 대입합니다. 보세요. 3번 문제. 기초 제품이 얼마죠? 기초가 얼마? 60,000원. 기말 얼마죠? 80,000원이죠. 기초는 60,000원이고 기말은 80,000원입니다. 지금 매출원가 구해야 되죠. 그죠? 매출원가 구하는데 기초는 60,000원, 기말은 80,000원입니다. 그럼 요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안다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 제조원가가 그거 보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구해와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계정 하나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기초 문제입니다. 이에서 바로 뭐고 이걸 또 우리가 이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럴 때문에 이제 이게 중급 문제라고, 중급 문제.
항상 요거 두 개를 보통 두 개를 같이 응용해서 문제 풀도록 그래 만듭니다. 하나에서 풀어버리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통 요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초 제공품, 여기는 뭐죠? 기말 정후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는 이게 뭐가 되죠? 제조 원가. 이 제조 원가를 구해서 요 제조 원가 여기 대입하면은 요거 답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대입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박스를 보면은 제공품 나와 있습니다. 기초와 기말 4만원과 35,000원. 이렇게. 다음, 제로비 볼까요? 제로 매입액은 13만원입니다. 그죠? 13만원인데, 제로 보니까 기초가 나와 있고, 기말이 있죠. 기초는 어떻게 합니까? 더하고, 기말은 빼고, 그죠? 10만원. 다음, 노무비. 노무비는 그게 하나밖에 없네. 그죠? 25만원 발생했다. 경비는 없고, 제조간접비가 31만원. 여기 없으면 제로. 그죠? 주로 이제 보통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나오고, 요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하죠? 총제조 비용이다. 그죠? 총제조 비용. 또는 총제조 원가를 합니다. 예. 자, 그럼 끝났네. 그죠? 이거 구할 수 이거 더하고 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걸 요 대입하면 이거 답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죠? 더하고 하니까 66만 5천원. 이 금액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예, 66에다가 하니까 64만 5천원 나오네. 그죠? 답은 64만 5천원이다. 이래 풀어나갑니다. 예. 4번. 4번은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통경비라고 그랬잖아. 그죠? 공통경비는, 자, 문제 이겁니다. 보세요. 자, 이거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공장에서, 그죠? 우리 공장이 일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공장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게 만드는 게 제품이 우리 회사는 이런 옷을 만들고, 그죠? 이런 말하면 의자도 만들고, 이런 칼을 만든다. 그죠? 이래 만들 때, 여기에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비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은 공통으로 들어갔죠. 여기에 또 수도요금, 그죠? 또 이 건물의 집세, 임차료, 그죠? 또 이 건물의 보험료 등등. 이런 거는 모두 공통으로 들어갔잖아.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제조간접비라 합니다. 이 제조간접비는 그러면은 여기에 직접 들어간 직접비하고 이런 제조간접비가 이 금액도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죠? 제품 배부해야 됩니다. 배부해준다. 배부하는데 뭐를 기준할 거냐 이거죠. 그죠? 제로비를 기준할 거냐, 임금을 기준할 거냐, 시간을 기준할 거냐, 제로비와 노비를 합한 원가를 기준할 거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보세요.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들어갔다. 이 중에서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그죠? 넘버 1번이다. 넘버 2번 제품이다. 3번 제품 이렇게 붙여놓고. 그럼 이 넘버 1번 제품의 제조간접비 얼마고 이렇게 배부를 얼마 하느냐 이거죠. 그죠? 아시죠? 얼마 하는데, 그럼 이걸 만약에 시간 기준 한다. 시간 기준이라면은 총 발생된 시간을 만약에 1000시간이 소요됐답니다. 넘버 1번이라는 제품에는 300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럼 이거 얼마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환산한다 이랍니다. 가만 보니까 뭐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 하는 방법에 보면은 답은 벌써 나왔죠? 그죠? 아, 답은 15만원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죠? 그 여러분들은 이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환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그죠? 근데 기억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아셔도 되고, 그죠? 예, 자, 첫 번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거 나눠주면, 요 시간이니까 1시간에 500원이다. 그죠? 300시간이니까 15만 원이다 했을 거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1000시간 대 300시간은 비율이 몇 프로다? 30%잖아. 그죠? 아, 요것도 그럼 비율이 30% 되겠네. 그래서 15만 원이다. 이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이게 배부입니다. 시간 기준 하면은 무슨 법? 시간법. 제로 기준 하면 제로비법. 아셨죠? 예, 자, 그 바로 문제 한번 봅시다. 예, 아래 한번 4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넘버 5번의 제조원가를 계산은 얼마냐? 제조원의 배분은 직접 제로비법을 적용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총 제조간접비 일단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예. 그 문제에서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로비에서 간접비가 16만 원이고, 노비의 간접비가 40만 원이고, 경비에서 34만 원입니다. 총 제조간접비 얼마? 90만 원이죠. 이 9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넘버 5번이라는 제품에 얼마를 배부할 건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뭘 하라 그랬죠? 직접 제로비법을 하라 말은 직접 제로비를 기준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직접 제로비, 총 직접 제로비가 얼마죠? 그렇죠? 180만 원이네. 그죠? 넘버 1번의 제로비가 얼마죠? 넘버 1번의 제로비를 찾아주세요. 얼마죠? 60만 원이네. 그죠? 아, 넘버 1번이라는 넘버 5번이죠. 넘버 5번이라는 제품, 이 넘버 5번이라는 제품의 직접 제로비는 60만 원이다. 거기 보면 직접 또 노무비는 얼마가 돼 있죠? 예, 노무비는 40만 원이다. 그죠? 지금 우리가 넘버 1번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제조 간접비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조 간접비. 요 배발 요 금액.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간접비가 90만 원 중에서 넘버 5번에 배분될 거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제로비로 하라 그랬으니까 제로비법 하는 거 제로비를 기준하라. 총 제로비는 180만 원, 넘버 5번 제품은 60만 원 들어가던 거, 이거 얼마고? 그죠? 그럼 이거 딱 보니까 보세요. 요거 보세요. 가로, 세로가 항상 같아집니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같아지고 대각선이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 딱 보니까 180만 원에 90만 원 반이잖아, 반. 그죠? 맞죠? 그죠? 반. 요것도 반. 60만 원에 반 얼마? 30만 원.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기가 있죠. 그죠? 숫자가 이런 게 더 간단하지만 숫자 복잡할 때는 이러면 됩니다. 복잡하면은 대각선이 있죠. 그죠? 이게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곱하고 나누고 90만 원 곱하기 60만 원 나누기 180만 원 요거 답 나와버립니다. 항상 이렇게 대각선은 곱하고 나누고 아시죠? 그죠? 요거 답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환산. 답은 30만이다. 그죠? 예. 이게 제조간접비 배부. 아, 배부. 자, 하나 했습니다. 보세요. 요게 바로 제조간접비 중에서 배부. 방금 했는 거. 그죠? 배부. 아셨죠?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 160조에 보면 배우방문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제로비 기준하면은 직접 제로비법, 노무비 기준하면은 직접 노무비법 더한 거, 그 제로비 합한 거는 원가법, 시간 기준하면은 시간법이랍니다. 아시죠? 예.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앞으로 잠깐 이리 오세요. 잠깐 이리 한번 보세요. 자, 이리 와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품을 이제 만들잖아. 그죠? 만드는데, 이 옷을 완성했다. 그죠? 이걸 완성했답니다. 완성은 됐는데, 이거는 미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완성되었으면 이 옷을 빨리 우리가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 거기에 몇 프로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옷의 제조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비는 직결을 할 수 있죠. 그죠? 직접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간접비는 금액이 아직 안 나오잖아.
이 물건도 다 완성한 후에 이걸 집계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물건도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원가 계산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옷에 대한 이 제조 간접비를 예상 금액으로 정해버립니다. 예상해서 정한다. 예상해서 정합니다. 예상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예상하느냐 하면은 과거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 회사가 해보니까 이 간접비가 한 얼마쯤 들어가더라. 옷 한 피스당 얼마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상, 경험칙입니다. 그죠?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원이더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생기겠죠. 그죠? 실제하고. 그럼 예상을 100원 했습니다. 이걸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실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그죠? 요걸 확인해 보니까 130원 들어갔더라. 그럼 이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죠? 차이가 생겼네. 그죠? 얼마 생겼습니까? 30원.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30원 생기잖아. 자, 다시 제가 묻습니다.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과대했습니까? 과소했습니까? 그렇죠? 과소. 무슨 소리죠? 예상을 적겠단 말이잖아. 그죠? 그죠? 항상 예상 기준입니다. 요거 기준에서. 요게 적으면은 과소, 요게 크면은 뭐죠? 과대. 아시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이거. 여기서 우리 시험에 4번 나왔었죠. 그죠? 요거. 아시죠? 요거. 그러면 자, 마무리까지 해봅니다. 마무리 하는데, 과소했으니까 우리는 장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해줘야 되겠죠. 장부에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느 장부에 더해줄 거냐? 매출원가에서 더해줄 거냐? 또는 이것을 매출원가에다 일부를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에다가도 일부를 더해주고, 기말 제품에도 이렇게 나누어 줄 거냐?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이렇게 매출원가에만 더하는 걸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 또는 가강법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비례 배분법이다 또는 보충률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 가강법이라는 거는 매출원가에다가만 30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게 나누어지니까 30원이 나누어지니까 30원보다는 적겠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21원이 배분됐다. 여기에 5원이 배분됐다. 여기에 4원이 배분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뒷문제가 이래 됩니다. 이 방법에 의했을 때는, 이 방법은 매출원가가 30원이 증가되지만은, 이 방법은 21원이 증가됐잖아. 그죠? 이 방법, 매출원가 가감법은 비례 배분법에 비해서 매출원가가 9원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매출원가가 커졌다는 거는 이익은 작아졌죠. 이게 뒷문제 답입니다. 9원이 작아진다. 반대로 이 방법에 의하면 이 방법보다 매출원가가 작아졌습니다. 그죠? 9원이 작아졌으니까 이익은 뭐 됐다? 이익은 9원만큼 뭐 됐다? 커졌다. 알았죠? 커졌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말하면 뒷문제인데 우리 시험에는 이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과소과대.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그죠? 요거는 주어집니다. 실제는 주어지는데 요거는 환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환산. 그럼 실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책 한번 보세요. 161쪽에 5번. 한양회사가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은 30만원이고 추정 시간은 1000시간이고 기말에 실제 시간이 800시간이고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이 25만원이라면은 제조 간접비가 과됐냐 과소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과됐냐 과소냐 물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예정과 실제의 차이구나. 이거는 주어진다 그랬잖아. 실제는 그거 나와 있죠. 세 번째 얼마죠? 25만원 나와 있다. 그죠? 이것만 알면 되겠네. 예정만.
자, 예정을 잘 한번 보세요. 예정을 한번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책을 봅니다. 제조간접비를 노동시간 기준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추정되는 제조간접비가 30만 원입니다. 추정시간이 1000시간입니다. 1시간이 얼마죠? 1시간에 다시 30만 원이 예상되는데 그 소요시간이 지금 1000시간 예상된다면 시간당 얼마가 되죠? 시간 1시간에 300원. 맞죠? 그죠? 1시간에 300원. 실제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실제 시간 몇 시간? 800시간이다. 아, 800시간 작업했다. 38, 24 얼마가 되죠? 24만 원. 이걸 예정배부를 합니다. 다시. 추정 제조간접비가 30만 원입니다. 그죠? 30만 원의 시간이 1000시간이잖아. 그죠? 그럼 시간당 얼마? 300원. 1시간에 300원인데 실제 몇 시간이죠? 800시간 작업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래하니까 24만 원이 끝났습니다.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만 원. 예정이 작다. 예정이 작다. 무슨 배부? 과소배부. 정답. 끝. 이렇게. 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리할게 보세요. 이 300원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배부율이라 이랍니다. 이 300원을 배부율. 요거는 시간이죠. 그죠? 배부율인데 이걸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다. 이걸 단가를 말하죠. 시간당 얼마. 요 시간은 무슨 시간? 실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예정 배부액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거. 이게 예정 배부액이다. 아시겠죠? 다시 시작.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이 식 구하는 거, 요거 식 다음에 옳은 거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시험에는 나왔습니다. 이거. 제조간접이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거 찾아보세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예정 시간 틀렸죠. 그죠?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틀렸죠. 이런 식으로 예정 배부율 곱하기 무슨 시간? 실제 시간 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요겁니다. 됐죠? 요게 바로 예정과 실제다. 제조간접의 두 번째. 과대과소. 아, 요거 했구나. 과대과소. 그죠? 여기 두 번째 한 겁니다. 제조간접이, 그죠?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할 때 보면은,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제조간접비 종류가 계정 과목들이 많잖아. 그죠? 그렇죠? 직접비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직접 재료비, 지금 농업비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간접비가 많습니다. 경비 비용들이 많잖아. 그죠?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운반비라든가 잡비, 소모품비 등등 많다 보니까 제조 간접비 지켜내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무에 가면은, 실무적으로.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시험에, 객관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자, 다시 정리해볼까? 지금까지 했는 거. 요 계정 두 개. 뭐, 우리가 그동안 뭐,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요거 가로넣기 문제. 그죠? 하고 나면은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제조 간접비 문제. 그게 바로 배부하는 거와 또 예정과 실제 과대과소. 그죠? 요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제조 간접비에서 하나 나오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부문비. 부문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잠깐 다시 또 말씀드리고,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또 잊은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문비입니다. 그죠? 부문비라는 거는, 부서. 똑같은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써 요 그림 몇 분 보셨죠? 그죠? 제1공장, 제2공장, 경리과, 총무과, 요거는 정문, 경비실. 그죠? 그 우리 공장에서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1공장에서는 소매가 긴 겨울 옷을 만들고
이 공장에서는 소매가 짧은 여름 옷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 옷에 이 원가가 300원이 들어갔고 이 옷의 원가는 2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총무과에서도 보면은 뭐 총무과 직원들의 월급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총무과에 뭐 말하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만약 100원 들어갔다. 경리과에도 마찬가지, 그죠? 50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제조 부분이라 합니다. 이 부분을 보조 부분이라 하죠, 그죠? 실제 회사에 돈벌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조금 우리 이제 조금 잘못되었던 편견이 좀 있었죠. 그죠? 이 부분의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에서 조금 좀 천대치 않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나주 불렀잖아. 공숭이, 공돌이. 들어보시죠.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대우를 많이 대우가 좋고, 이분들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훨씬 낫죠. 그죠? 예, 대우가 기술직들이, 그죠? 거의 현장 근로자들입니다. 아시죠? 이 사람들은 사무실 근로자지만은 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이제 이 사람 보조해 준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럼 이 옷의 제조 원가는 300원 아니잖아. 그죠? 여기에 이 돈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그죠? 당연하지. 그죠? 공장 안에서 돌아간 모든 비용, 이게 들어간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식당, 휴게실도 있다면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발생된 이 보조 부문에 발생된 이 돈을 제조 부문에 배부해 준다. 그죠? 이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배부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더라? 그렇죠. 3가지 있다. 그죠?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계단식 배부법. 자, 보세요.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무과. 1공장에 지금 현재 300원이 발생되었고, 이 공장에는 200원이고 경리과에는 50원이고 총은 100원이다. 그죠? 이걸 가지고 보세요. 직접 배부법은 직접 여기에다가 배부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만 배부하는 방법. 요게 직접 배부법. 아, 직접 배부법이 있구나. 두 번째는 상호 배부법. 상호 그랬죠. 그죠? 상호 협업 하는 걸 이래 합니다. 보세요. 요 경리과 요 돈을 갖다 여기에 배부해 줘. 요 경리과에서 여기에도 인정해서 배부해 줍니다. 용역 수수를 인정해서 이 상호간에 보조 부문 상호간에도 배부한다.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간 해서 상호 배부법이라 합니다. 그럼 총무과에 발생된 이 돈도 여기에만 가는 게 아니고 경리과에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상호 배부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는 무슨 배부법? 직접 배부법. 요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무슨 배부법? 상호 배부법. 아시겠죠? 그 다음 3번째는 계단식 배부법입니다. 계단식 배부법 또는 계제식이다. 단계 배부법이라 합니다. 요걸 우에서 자로 여기서부터 그죠? 보세요. 우에서 100에서 100 가지고 여기에 배부하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금액 가지고 여기에 배부하고 이래 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배부하다 보면은 요 마감 모양을 강하고 이 마감 모양 이래 되죠. 계속 이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감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계단식이잖아. 그래서 계단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요 금액들을 여기 옮기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있구나. 그죠? 다 같이 시작.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계단식 배부법이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다 이제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